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석구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개인적인 좀 일들이 많아서 좀 영상을 올릴 여유가 안 됐었는데, 최근에 다시 좀 여유가 생겨서 이제 앞으로 좀 다시 좀 주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다시 한번 좀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요즘이 아니죠. 이제 거의 한 1년 넘게 계속된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거를 좀 판단할 수 있다면은 주식을 좀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담아야 될지 이런 결론이 좀 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정보 오늘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가 이제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관한 정보들이 있는 그런 사이트들인데요. 여기서 오늘 이제 좀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개별 종목에도 PBR 뭐 이런 정보들을 보면서 개별 주식이 고점인가 저점인가 좀 과도하게 과열됐는가 아니면 너무 식어 있는가 이제 이런 걸 판단하게 되는데, 코스피 지수도 역시 이거를 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과열됐는가 아니면 너무 좀 과도하게 식은 건 아닌가 이제 이런 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PER, PBR, 배당 수익률 이걸 눌러주시고 개별 지수에 이제 검색을 하셔서 키역을 검색하셔서 코스피를 넣으면은 이제 조회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PBR 정보가 나옵니다. PER도 나오고요. 지금 이제 어제 종가로 보면은 이제 2200포인트를 깨면서 이제 11일 기준, 이때 PBR은 0.85였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뭐 우리가 뭐 PBR은 기준은 뭐 1 정도로 잡고 뭐 이제 그거보다 높으면 좀 과열됐고 그거보다 낮으면은 좀 식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데, 이제 역사적인 이제 PBR 수준을 보면은 이걸 훨씬 더 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연도를 이제 쭉 늘려서 한 2006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회를 누르시면은 이제 쭉 이렇게 연도별로 PBR, PER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좀 PBR이 낮았던 때가 언젠가를 살펴보면은 예상 가능하겠지만 코로나 때였습니다. 이제 2020년 3월인데요. 이때 이제 한 0.6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0.85기 때문에 코로나 수준의 PBR은 아직도 좀 한참 남은 느낌이지만, 사실 뭐 이때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1,400을 가기도 했고 또 지금의 하락장과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이때는 좀 단기적으로 한 번에 훅 빠진 느낌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년 넘게 정말 서서히 계속 빠지는 그런 하락장이기 때문에 조금 유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좀 유형이 비슷한 게 언제였을까, 좀 가장 깊은 하락이 언제였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역시 2008년 금융위기가 역시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좀 코로나와 같은 단기 급락이 아니라 엄청나게 좀 긴 이런 하락장이 지속됐었던 그런 하락이었기 때문에 가장 유형이 비슷하지 않나 해서 이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를 제가 한번 미리 찾아봤었는데 가장 낮았던 지점이 2008년에 한 10월 정도에 0.78, 이 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이더라고요. 2007년, 2008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PBR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사실 지금이 0.85 수준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나죠. 그리고 지금에서 한 10% 정도 이제 빠지게 되면은 이제 PBR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 되는 건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이 과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경제가 안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됐던 상황이고 지금은 어쨌거나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코로나 공급망 이슈가 아직 덜 해결이 됐고 완전히 뭐 금융 자체가 망가졌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PBR 수준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사서 진짜 많이 떨어져 봐야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그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그래도 한 10%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계속해서 1년 동안 빠졌기 때문에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애매하지만
그래도 지금 사서 한 10% 떨어지는 걸 감수하는 정도가 된다면, 그 정도를 감수할 수 있다면 그래도 사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그래요. 지금 뭐 주식을 저도 굉장히 많이 물려 있는 상태고 굉장히 힘든 시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뭐 지금 팔 거면 사실 저는 그냥 주식 시장을 아예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주식을 평생 꾸준히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의 PBR 수준에서는 절대 파는 건 진짜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좀 사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이제 계속 사느라 사실 돈이 뭐 여유는 많이 없어진 상태지만 그래도 돈이 생기는 대로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하락장에 대한 생각을 너무 하기보다는 다음 상승장에 이제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이 좀 주목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이 내 계좌를 좀 많이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이 물려 있는 거 위주로 사신다기보다는 이제 다음 상승장에 주목받을 그런 종목들을 좀, 그리고 그런 시장을 좀 초이스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또 증시 좀 자금 동향을 보면 예탁금도 이제 55조를 깨고 한 최근 2달 사이에 50조까지 깨졌어요. 그래서 정말 좀 하락장의 또 다른 깊은 마지막 하락장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용잔고도 쭉 빠졌죠. 이러면서 반대 매매가 쭉 나오면서 지수가 완전히 밀렸고요. 신용잔고도 이제 17조를 깨고 이제 16조대로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그야말로 증시에 대한 분위기는 정말 차갑게 식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는 사실 LG 디스플레이 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 저는 아직도 그때 물량이 한 7, 80%는 들고 있고요. 역시 파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영상을 계속 올릴 거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 관한 소식도 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주식하기가 굉장히 좀 짜증나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공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